상황실에서는 코스파트너스 이정복 대표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될 세 가지 종목으로 시장을 점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블록들 이야기가 나온 카카오뱅크예요. 오늘 이 소식 때문에 7에서 8%의 하락, 그리고 오늘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1조 원의 지분을 블록딜한 거잖아요. 그 네. 배경 들어볼까요? 일단 뭐 최근에 블럭들 참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유명한 명신산업도 블럭들 하면서 최근에 힘이 좀 없는 상황이고 맞아요. 아무래도 카카오뱅크가 상장되고 나서 워낙에 또 지금 거래 대금도 많고 또 시장에 주목을 받는 종목이니까 또 어느 정도 차익을 챙기기 위해서 매도를 하지 않았나, 한 2.9% 정도 블럭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1조 원 정도 넘는 유동성 확보했거든요. 할인율이 한 10% 가까이 되는 선에서 거래가 된 것 같은데 한 1조 900억 정도 돈을 챙겼고 블럭들의 경쟁률은 5대 1 정도 다른다고 합니다. 할인율의 하단 가격권에서 지금 현재 거래를 하고 있고 하루 종일 좀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정사업본부가 카카오뱅크에 초기 투자했던 곳인데 120억 출자하고 나서 1조 규모의 수익을 거뒀으니까 그야말로 잭팟 아닌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초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네. 엑시트하겠다, 네. 수익을 내겠다라는 블록딜이 나타나면서 기존 주주분들은 일단 이 할인된 가격으로 블록딜이 일어나니까 주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 더불어서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가 중립 리포트를 내놓았어요. 성장성은 있지만 그 성장성이 주가에 다 반영돼서 현재 가격대에서는 매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증권가의 리포트를 보면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해석이 정말 다르거든요. 네. 대표님은, 불사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뱅크의 플랫폼에 좀 기대를 하고 많은 분들이 네. 또 카카오뱅크 신규 상장되고 나서 다른 은행주 대비했을 때 밸류가 정말 비싸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모든 것을 수급으로 극복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수많은 매수세로 인해서 수급으로 극복했었는데 지금은 그 수급이 약간 무너지고 있는 점이, 우리가 신규로 이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한 거래일수로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약간 지켜본 연후에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보통 블록딜을 하고 나면 블록딜을 하는 가격을 소화시키고 나서 쭉쭉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물량을 소화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오늘은 어제보다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이제 또 매수 들어가고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가격을 지키기 위한 의지는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최대 은행 플랫폼 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 높은 프리미엄을 받았으나 어떤 은행주라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좀 심화되고 경쟁 심화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런 것들은 다른 은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른 은행주와 좀 다른 것은 플랫폼인데 다른 은행주는 아직도 저퍼에 싸게 거래를 하는 점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뱅크는 그래도 좀 비싸게 거래를 하고 있는 점은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좀 그런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카카오뱅크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정리해 보자면 앞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블록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오늘 신규 매수보다는 향후의 주가 추이를 보고 접근해 볼까요? 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카카오뱅크를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좋냐면 네. 처음에 이 상한가를 간 것도 정말 대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그래도 급등한 가격을 완전히 이탈시켰느냐? 아직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버텨주고 또 반발 매수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은 이 딱 두 가지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8만 원 지지 라인, 그다음에 7만 6천 원이거든요. 이 라인이 만약에 이탈이 되면은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위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블록딜 나오면 또 어제보다 오늘 싸니까 그냥 매수하기보다는 이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잘 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수일 내로 카카오뱅크가 워낙에 핫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기대를 해보시는 분들은 수일 내로 다시 이 종목이 한 8만 5, 6천 원 정도 여기가 도달이 되면 이번 블록딜을 받아서 다시 한번 수급적을 일으켜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날 무조건 사고 이 방법보다는, 그리고 이제 8만 원, 7만 6천 원 보셨으면 좋겠고, 수급적인 측면은 오늘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물론 지금 카카오뱅크의 그동안의 수급의
주체는 연기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이나 오늘 외국인 또 매도 잡히고 있는데 이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 항상 신규 상장 중에 시총이 워낙 큰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 정말로 뭐 안 된다 된다 지금 전 중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선을 좀 지키고 올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강한 매수, 강한 매도 전략은 드리지 않고요. 관망하는 구간이긴 한데 중요한 건 8만 원 선을 지켜주느냐, 그리고 7만 6천 원의 손절 라인을 터치하지 않느냐, 요 지지 라인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장에 급등하고 있는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 3분기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고 증권가에서 이야기가 나오자 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 이 종목을 상황실에서 꼽아봤지만 앞서 이제 채팅방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전에 대표님이 코오롱 플라스틱을 또 언급하셨다고요. 저는 이제 보통 제 스타일이 네. 또 이렇게 당일날 많이 급등하면은 네. 또 많은 분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가서 우리가 기다리는 종목들, 우리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단 하루 만에 30%가 오르기 때문에 근데 항상 우리는 30% 급등한 다음에 연타석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을 많이 찾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 한 105억 정도 역대 최고치를 전망하면서 원재료 운임은 상승을 했지만 타이트한 수급 때문에 이 종목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타이트한 수급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가전 수요 호전, 신규 고객사 발굴로 판매량이 증가된다라는 이런 부분들, 고마진, 또 북미 고객사 발굴에 판매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부각이 되면서 오늘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또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고 한다면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역대급 거래가 나오면서 5년 만에 네. 최고가 영역으로 지금 접근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만 봐야 될지 또 이전에 말씀해 주셨다고 하니까 리뷰로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또 이제 우리가 친환경차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에 이 종목 편입이 돼 있거든요.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중소형 전기차는 또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수급이 종가에 좀 나와봐야 되는데 오늘은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고 연기금을 좀 매수해주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2,200만 주에 달하기 때문에 네. 기관들도 큰 의미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거래량은 그동안의 신고가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쉽게 막 이 종목이 막 내려가고 이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또 이럴 때 관심을 갖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달에 역대급 거래량으로 신고가를 돌파하러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와서 이번 달에 더 뻗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1,000원에서 13,000원 목표로 보시면 되시고 나는 이 종목을 좀 타이트하게 좀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9,000원 초반권 그리고 두 번째 지지 라인은 8,800원 라인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라인이 만약에 이탈되지 않는다면 한 번 이렇게 들어올린 거래량으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데 한 번 딱 오르고 끝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종목을 앞으로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다.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 접근해 봤고요. 아니, 다 오른 종목 이제 와서 말씀해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원성이 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코오롱 플라스틱을 못 사신 분들 그리고 실적 기대주를 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한번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잡아볼게요. 어떤 거 잡을까요? 지금 우리가 저는 이 지수에 대해서 뭐 지금부터 앞으로 큰 조정이라보다는 화랑장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랑장이요? 화랑장이 네. 올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수가 오늘 조금 떨어졌는데 안 떨어지는 섹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증권주입니다. 지금 오늘 뭐 조정받는 섹터들 보면은 잘 갔던 업종이거든요, 얼마 네. 전에. 그런데 얼마 전부터 먼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원전주도 한번 급등을 해주고 있고 하나둘씩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3분기 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연말로 갈수록 탑으로 볼 수 있는 섹터는 증권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증권주가 또 다시 3,000에서 3,2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급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 대장주 한 종목은 있습니다. 바로 삼성증권이에요. 여기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급등을 하진 않지만 삼성증권은 작년에도 오르지 못했던 증권주고 고배당주로 우리가 분류가 돼 있고 중소형 증권주는 아무거나 관심을 가져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네. 우리가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뭐
이 가격은 있을 수 없는 가격이다 생각하는 게 증권주인데 지금 조정을 받고 슬슬 추세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한 두 종목 정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네. 삼성증권은 지금 보시면 연차트를 항상 보셔야 되는데 올해 이제 드디어 24%가 오르면서 내년을 대비하는 증권주가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꼭 주목해 보시고 그다음에 유안타증권입니다. 여기도 지금 먼저 선조정을 받고 아직 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오르는데 실적으로 따지면 2007년도 때보다 더 좋은 실적이 현재 나오고 있는 저평가 종목이고 유진투자증권 여기가 사실 너무 싸거든요. 그리고 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키 맞추기가 좀 들어갈 수 있어서 한번 절반 정도 되돌릴 수가 있는데 그냥 이 종목에 대한 재무적인 측면 뭐 또 고액 자산 관리 이런 거 보시면은 다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가 계속 올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섹터가 증권주니까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증권주 내 포트 안에 꼭 넣어놓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롱 플라스틱처럼 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 증권주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꼭 포트 네. 안에 하나 담아봐야 된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좋아요. 우리 증권주가 예전부터 주식 한 15년 이렇게 하신 분들 보시면 네. 보통 요새 주가 올라가는데 한 5일 정도 오르면 50%, 100% 오르는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성격상 또 급등했을 때 막 나와서 이야기하면은 또 우리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증권주가 한번 상승세를 탔을 경우에는 예전부터 우리가 20년을 돌아봤을 때도 한 달 상간에 강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권이라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증권주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그동안 잘 갔던 종목들이 조정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2차전지, 배터리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 SDI가 시총으로는 LG화학을 넘기긴 했는데 오늘 장은 삼성 SDI도 외국인 기관의 매도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 그리고 이 K배터리라고 하는 대표적인 3사들의 주가 동향을 보면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너무 좋고 사실 성장성도 다 좋은데 우리가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주식 자체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과 한 2주 전에 제일 좋았던 섹터가 또 2차 전지예요. 아무거나 가지고 있어도 30%, 40% 오르고 이렇게 좋았었지만 네. 이번에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주는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바뀔 때 V자 반등을 하지 못할 때가 주도주가 바뀌는 거거든요. 삼성 SDI나 LG화학, 이노베이션부터 해서 에코프로 BM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첨보까지 해서 이런 종목들이 이번 조종장에서 사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는 싼 쪽으로 간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오를 섹터로 간다라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배터리 시총 자체 삼성 SDI 우리나라 국내 탑기업입니다. 그리고 하락 배경이 외국인 기관 매도도 있지만 헝가리 이 배터리 공작 전해액 누출 사고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런 뉴스가 정말로 너무 큰 악재라면 단기간에 폭락이 나오겠지만 그냥 견조한 조정 정도로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 많이 빠진 섹터들이 있죠.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을 주목받고 있고 앞으로 2026년, 30년까지 계속 달려가겠지만 삼성 SDI를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다시 전고점을 빠르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느긋하게 이 종목은 좀 조정받았을 때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관심을 가지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전액 누출은 생각보다 경미한 수준이었어요. 높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잡음이 나타나면서 이번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로 봤을 때 처음으로 삼성 SDI를 제쳤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대표적인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 안에서도 주가 매력도를 다 따져봤을 때 대장의 자리를 LG화학이 삼성 SDI에게 내주고 또 향후 SK이노베이션에 내줄 확률도 있는 건가요? 너무 멀리 갔나요? 대장주가 막 바뀌고 그런다기보다는 네. SK이노베이션 너무 싸거든요. SK이노베이션은 뭐 배터리지 오를 때도 오르지 않고 네. 폭락하고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LG화학도 그렇지만 하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돼주고 있고 아직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점유율은 5%에서 5.4% 정도로 끌어올린 상황. 이노베이션이 기아 같은 경우 현대 아이오닉 5, SK 이노베이션 배터리를 탑재된 전기차 판매 증가 점유율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일단 우리가 모멘텀은 있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히 파우치 배터리를 중심으로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계속 늘어날수록 납품처도 다양해진다.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빅3 큰 배터리사 중에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이 그래도 이 중에서 탑픽으로 꼽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으로 SK 이노베이션 꼽아주셨고요. 저희에게 전해주신 목표 주가는 30만 원, 순저가는 22만 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도주가 V자 반등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또 퍼폼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주도주가 바뀌고 안 바뀌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추후에 시장이 다시 화랑장 속에서 올라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종목군 위주로 볼까요? 먼저 연초에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을 받았던 섹터가 조선주입니다. 그리고 연초 3, 4, 5월까지 조선주, 건설주, 철강주들이 달려줬었어요. 네. 또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종목들이 계속 몇 개월 조정받고 2차 전지나 전기차 쪽 섹터가 올라갔었고 지금 수소차 쪽은 그래도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막강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전기차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고 이쪽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설주. 우리가 건설주 같은 경우 제가 아마 내년 이 시간이나 내년 상반기에 나와서도 좋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최대 화두는 부동산 물량 공급이다. 부동산 가격이 12년 동안 오를 동안에 건설주는 하염없이 내리막을 탔지만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 하면 건설 섹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3 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우리가 빅3 건설사를 좀 주목해 보시고 증권주는 우리가 너무 싸니까 우리가 또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 조정 이후에 아직 오르지 않은 증권주 보셨으면 좋겠고 조선주는 이제 친환경 선박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해운 업종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주도주가 교체될 수 있는 이런 섹터를 좀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특징과 함께 오후장 흐름 전해드렸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